전주시가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분양가가 부풀려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주 상수도관 폭발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당국은 여전히 사고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그 이후를 추적하는 뉴스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도내 정치권에도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현역 교체와 신인 등용의 포기, 당장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 과거 평기준 한 평에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가로는 처음인데 심사를 했다는 전주시의 해명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건축비를 교묘하게 부풀려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겁니다. 이쯤 되면 꼼수를 써서 업체를 감쌌다는 비난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성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810만 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가격이 413만 원으로 서부 신시가지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은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분양가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 택지비 부분이기 때문에 택지 공급을 얼마나 저렴하게 하냐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공택지를 비싼 값에 팔아 넘기면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업체가 토지 가격 413만 원에 건축비 등 500여만 원을 더해 927만 원의 분양가를 요청했지만 건축비를 110만 원 깎아서 810만 원으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3.3제곱미터당 110만 원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분양가 계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1.75배까지 건물을 올리는 용적률을 감안해 세대당 분양가를 제대로 계산하면 토지비는 당초 신고된 413만 원이 아닌 231만 원, 건축비는 466만 원이 아닌 648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500만 원 정도인 정부의 기본 건축비보다 너무 많은 건축비가 산정돼 있던 겁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택지비가 평당으로 따지면 과하게 잡혀 있고 건축비는 저렴하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왜곡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도 전주시는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고 토지비를 잡았고 당초보다 110만 원을 깎았지만 이익은 다 보장해주는 이상한 심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과거 500만 원 가까운 토지를 구매한 업체도 훨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한 적이 있어 이상한 분양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 땅을 45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분양 가격은 690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413만 원에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가지구보다 사실 땅값은 저렴하거든요.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의 역대 최고의 분양가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감싸고 도는 듯한 전주시의 태도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이 그래도 적자라며 공개적으로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럴 거라면 아예 면허를 반납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의 전체 영업 적자는 43억 원. 전주시가 50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5개 중 4개 업체가 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태인데 시민단체들은 사업주의 무능한 경영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비슷한 청주보다 운송 수입이 20%나 적은데도 승객 서비스 제고 같은 경영 개선 노력은 뒷전인 채 시민 세금에 기대해 적자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노조와 마찰을 빚자 직장을 폐쇄했는데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아 노조원들에게 37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도 무리수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부도 회사에 넘기는 책임이 필요한 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지키고 이제 적자나니 돈 달라. 버스 사업주들은 이례적으로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노선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1개 노선 가운데 흑자 노선이 3개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의 손실 보전을 현 85% 수준에서 100%로 늘리고 노선 감축과 버스 감차, 중공연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임금과 기름값만 해서 한 4, 5만 원 되는데 수익금이 평일에 30만 원 밑으로 본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급증하는 중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임금 협상 난항으로 인해 노조가 다음 주 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대립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3년 전 장기 파업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대체부지 확보와 경기장 건립에 대한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컨벤션센터 건축 심의를 유보함에 따라 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자치단체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어 수정 계획안에 대해 전라북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오늘부터 새롭게 뉴스 후 코너를 시작합니다. 한번 지나면 잊어버리는 뉴스가 아니라 그 후에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를 따지고 추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약 한 달 전 전주에서 발생했던 새 상수도관 폭발 사고를 돌아보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짚어봅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흙구름이 도로를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아스팔트가 케이크 조각처럼 부서졌고 1톤 트럭은 날아가 하천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폭발 사고. 노후된 관도하는 새 관이 갑자기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는 상수도관 교체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수압에 견딜 수 있는지 공기를 주입해 테스트하던 중 마개가 뒤로 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왜 집안이 통상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했는지 시공업체도 공사를 주관한 수자원공사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이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식성에서 이게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있다면 저희도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바로 아래서 이뤄진 압력 테스트. 하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폭발 원인의 하나로 연약한 집안이 지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집안 측정은 문제중으로 이뤄졌습니다. 더구나 테스트 구간은 설계대로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야 하지만 공사는 임시 지지대만 세운 채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공사비를 빨리 타내기 위해서였는데 수자원공사의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 확인이 돼야 기성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시험을 강행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수많은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테스트가 진행됐지만 주변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압 테스트는 시험실장 한 명이 주관했는데 사고 당시엔 다른 현장에 있었고 감독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고산도 수지에서 이어지는 광역상수도 공사 구간 중 절반가량을 진행한 상황. 폭발의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압 테스트 중 상수도관이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경찰서는 폭염 속 훈련으로 태권도부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코치 38살 서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10일 폭염주의보 속에 훈련을 시키면서 휴식 시간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4살 이모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에 등록된 태권도부가 아니어서 학교 측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총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놀이실, 식당 등 8,700곳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교육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외부 행사에는 학교의 식생활관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도의원은 학교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개입한 도교육청의 과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인 양용모 도의원은 내년 7월 오던 행사라 관행대로 부탁을 했던 것이지 부담을 주려 한 건 아니었다며 학교 측이 압력이라 느꼈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공천안이 확정됐지만 도내 의원들은 여전히 입을 닫은 모습입니다. 비주류가 다수로 파악되는데도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된다는 현실에 소신 발언이 부담스러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차기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공천, 인물을 공천,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김상현 혁신위의 새 공천제의 특징은 결선 투표 도입과 의원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1위가 나서는 결선에서 1위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결선 후보제는 전주와 익산 등 후보 난립 가능성이 큰 선거구 현역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 전략 공천을 놓고 벌써 친박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처럼 개파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지점도 많습니다. 신설된 의원 상호평가인 다면평가나 공천위의 입김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수공천, 5배수 압축 원칙에 역시 친노와 비주류 간의 이해가 걸린 곳입니다. 20%를 강제적으로 탈락시키고 또 이것을 전략 공천으로 연계해가는 것은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금배지를 꿈꿔온 현역 단체장 역시 불만인데 총선을 준비해온 도내 두세 곳의 현역 단체장의 출마를 현실화할 경우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총 득표의 10%를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여성 신인에게는 무려 25%의 가산점이 주어져 여성 정치인에게는 국회 문턱이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비주류 측 유성엽, 친노 김윤덕 의원을 빼고는 비교적 친노를 지켜온 9명의 도내 의원들 역시 이제는 입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에서 사표 방지와 정치도청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 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연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투표수 46.4%가 사장됐다며 이같이 권한 한편 선거 연령 만 18세로 내리고 선거구 범위도 농어촌 대표성이 가능하게 4개 시군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내년 총선까지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민생 119 전북본부를 출범시키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운천 전북 완산을 당협위원장이 본부장을 맡은 민생 119 본부는 현 방식에 이어 도내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을 돌며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사정 합의안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와 임피크 제도를 가능하도록 한 계약이라며 오늘 오후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나 신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하며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2016학년도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2,145명 모집에 13,490명이 지원해 지난해와 같은 6.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950명을 모집한 원광대는 5.52대 1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이상 경쟁률이 높아졌고 전주대학교도 지난해 5.38대 1에서 올해는 6.85대 1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전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빠의 달 제도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등과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